1960년 3.15 부정선거 당일 경상남도 마산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분노한 야당 청년 당원들은 일찌감치 선거 포기를 선언하고 시민들과 함께 시위대를 형성, 마산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몽둥이로 맞섰고 흥분한 시민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급기야 경찰의 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픽픽 넘어지는 가운데 마산역전 구두닦기 오성원도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20살 청년이었습니다. 고아로 컸고 삼촌 집에서 눈칫밥 먹고 살다가 거리로 나와서 행인들의 발냄새를 맡으며 돈을 벌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게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하고도 바닥을 뚫은 지하세계의 인생이었던 셈이죠. 오성원은 구두 약통을 들고 시위에 가담합니다. 혹자는 이런 경우를 두고 무식한 사람이 물정 모르고 엄한 데 끼어들어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식하고 물정 모르는 건 그쪽일 겁니다. 역사란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부자와 빈자, 영재와 존재를 가리지 않고 한여름 소나기처럼 들이닥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나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각자의 선택과 판단이 따름이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역사의 갈 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산 역전에서 흔히 보던 슈샤인보이 중 하나였던 오성원은 그 나름의 역사적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뭘 안다고 핀잔 주는 사람들은 대개 그의 결단에 내심 반대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오성원처럼 나서지 못할 자신의 열등감을 포장하고 있는 거겠죠. 뭘 모르는 사람들의 자갈같은 몸뚱이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의 차돌같은 목소리가 역사의 길을 내고 본물을 튼 예는 많습니다. 비록 그들 자신은 속절없이 역사의 물줄기에 휩쓸려 갔을 망정 말입니다. 며칠 전 세상을 뜬 광주항쟁의 목소리 고 전옥주씨도 그랬습니다. 1949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그녀는 무슨 인연인지 1980년 무렵 마산에서 무용학원을 차릴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이었죠. 하지만 친척집 일로 피바람 부는 광주에 들어오면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어릴 적 창을 배워 목소리가 탁 튀었고 감정 표현도 좋았던 그녀였습니다. 그 뜨거운 목소리로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계엄군의 만행을 규탄하며 시민들이 뭉쳐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계엄군들의 속을 뒤집었으며 전두환의 귀에 가시였습니다. 계엄군들은 그녀를 쏘아 죽이려고 팀까지 짜서 움직였지만 실패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녀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입니다. 당시 내 목소리는 목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가슴속으로부터 토해져 나오고 있었다. 도처에 잠복해 있는 계엄군 때문에 나는 차에서 내릴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입고 있는 청바지에 소변을 봐가며 동이 틀 때까지 방송을 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는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 대문을 박차고 나왔다는 시민들의 말에 그녀는 무척 괴로웠다고 합니다. 혹시 자신의 목소리가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버린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꾼 것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또 우아한 무용학원 원장님을 계엄군 사살대상 1호로 바꿔버린 것은 전두환이란 초대형 악마의 권력욕이었고 그 탐욕 아래 짐승같은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이었고 그에 맞선 사람들이 흘린 피, 즉 역사였습니다. 전옥주에게도 1960년에 마산여가 구두닦기 오성원이 받아들었던 역사의 초대가 날아든 것이었고 전옥주는 그의 용기와 재능을 다해 그 초대에 응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 시민들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저렇게 말을 잘하는 건 수상하다. 북에서 온 것 같다. 저건 간첩이다. 즉 무용학원 한다는 여자가 저렇게 용감할 리도 없고 말을 잘할 리도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런 의심 속에 전옥주는 보안대에 체포돼 인간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았고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021년 2월 16일 세상을 떴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녀가 움직인 가장 초보적인 이유입니다. 1968년 체코 프라하를 침공한 소련군 탱크 앞에서
가슴을 풀어헤치고 나를 쏘라고 부르짖었던 에밀 가누는 평범한 백안공이었습니다. 1989년 중국 베이징에서 천안문 광장을 향해 돌진하는 탱크를 가로막았던 이 역시 무슨 리더나 주동자가 아닌 보통 시민이었습니다. 1960년의 오성원처럼 1980년 광주의 전옥주처럼 자신 앞에 들이닥친 역사의 거친 손을 잡았을 뿐이죠. 그들을 본받겠다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제게 그런 역사의 무모한 초대장이 당도한다면 저는 도저히 그를 받아들일 깜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초대에 분연히 응한 분들, 아무것도 아니고 뭘 했다고 칭찬받기도 어렵고 오히려 평생 고생에 휘말릴지도 모를 그 형극에 과감히 나선 분들은 세상 그 어느 위인보다 어느 걸출한 혁명가보다 더 용감했던 분들이란 점은 기억하고 존경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고 전옥주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